앞으로 몇 주만 지나도 당신의 전립선과 발기력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명의 50, 60대 남성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어디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나이 탓만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침대 옆에 조용히 놓여있는 바세린 한 통. 겉으로 보면 그저 싼 보습제일 뿐이죠. 그런데요, 60대 남성 한 분이 이 바세린을 매일 밤 바르기 시작한 뒤로 전립선 때문에 자주 깨던 밤이 줄어들고 발기력에 대한 불안이 조금씩 풀리고 아침에 몸이 덜 축 처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달라졌길래 그럴까요? 오늘 저는 오은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과 관계를 봐왔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메커니즘 문제구나. 특히 50, 60대 남성분들 전립선, 발기력, 활력 문제를 겪으면서도 남자니까 참아야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혼자 견디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제대로 된 정보를 들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의학 용어 말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바세린 하나를 매개로 해서 전립선, 혈관, 신경, 피부가 어떻게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밤마다 나를 돌보는 작은 의식이 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보는 힘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면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먼저 그 60대 남성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3세, 일을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셨고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못 자고 소변 줄기는 약하고 잔뇨감이 남고 발기도 예전 같지 않아서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내가 이제 남자로서 끝나가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아내가 쓰던 바디로션을 성기 주변까지 같이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향이 강하고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이라 처음에는 촉촉한 것 같다가도 점점 더 따갑고 가렵고 자극이 심해졌어요. 아, 이런 데는 바르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했죠.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향 없는 바세린이 자극이 적다는 글을 보고 침대 옆에 바세린을 한 통 두고 샤워 후에 성기 주변, 허벅지 안쪽, 속옷과 마찰이 많은 부위에 아주 얇게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그냥 바르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내 몸 상태를 살피는 작은 의식처럼 사용했어요. 한두 주 지나자 속옷이 닿을 때 찝찝한 마찰감이 줄었고 밤에 자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발기가 예전보다 덜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도 조금 줄었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생기면서 전립선과 발기력에 대한 공포가 서서히 내려갔어요. 중요한 건 바세린이 전립선 비대를 직접 치료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마찰과 미세 상처를 줄이고 부교감 신경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밤의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작은 루틴이 몸과 마음 전체에 괜찮다, 안전하다, 회복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거죠. 왜 이런 게 지금 한국의 50, 60대 남성에게 더 필요해졌을까요?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좌식 생활,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늦게까지 켜져 있는 TV, 과한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성 이야기, 몸 이야기 파마를 하면 부끄럽다고 느끼게 만드는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전립선과 혈관, 신경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생활과 환경이 만든 조용한 유행병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부터는 이제부터라도 같이 바꿔보자 라고 마음먹어 보면 어떨까요? 이제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산화질소라는 물질인데 이건 혈관을 슬며시 열어주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스위치가 잘 작동해야 음경으로 피가 쫙 몰리면서 단단한 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리고 스트레스, 담배, 기름진 음식, 운동 부족이 겹치면 이 산화질소 스위치가 점점 고장이 납니다. 심장이라는 엔진에서 나온 피가 음경과 전립선으로 가는 기름 배관에 비유해 볼게요. 젊을 때는 배관안이 깨끗해서 피가 콸콸 잘 흐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기름진 음식,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에 시달리면 이 배관 안쪽에 기름때가 끼고 녹이 슬고 점점 딱딱해져요. 그러면 발기력도 떨어지고 전립선 주변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고 예리 활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악당이 있어요.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염증이 아니라 몸 곳곳에 은근히 번져 있는 보이지 않는 불씨예요. 이 불씨가 혈관과 신경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전립선 주변, 방광, 음경의 미세혈관과 신경들이 이 만성염증에 계속 노출되면 예전 같지 않은 소변, 예전 같지 않은 발기, 예전 같지 않은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죠. 피부와 점막의 건조, 미세 상처, 마찰도 여기에 한 몫을 합니다. 성기 주변 피부가 건조하고 속옷과 계속 문질러지고 샤워할 때 강한 비누와 샤워젤로 박박 문지르면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작은 상처들이 계속 생기고 신경이 예민해져요. 그러면 뇌는 이 부위에서 올라오는 불편하다, 따갑다, 가렵다는 신호를 자꾸 받게 됩니다. 결국 뇌가 이렇게 기억해요. 이 부위는 편안한 곳이 아니라 불편한 곳이다. 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깨는 경험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관계 자체가 야간 뱃뇨 자체가 스트레스 사건으로 각인됩니다. 몸은 긴장하고 부교감 신경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바세린은 전립선 안으로 들어가서 비대를 줄이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부 피부 장벽을 잘 코팅해 줌으로써 마찰과 미세 손상을 줄이고 신경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밤에 부교감 신경, 그러니까 몸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신경이 잘 작동하려면 몸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따갑고 가렵고 얘에 자꾸 신경 쓰이는 감각이 줄어들면 이 부교감 신경이 훨씬 더 잘 일할 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혈관, 신경, 피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보습처럼 보여도 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 관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몸은 하나의 팀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짚어볼게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습관들이 의외로 전립선과 발기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늦은 밤 짠 안주와 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조용히 TV 켜놓고 맥주 한 캔, 소주 한두 잔, 거기에 마른 안주, 라면, 족발, 삼겹살. 오늘 하루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짠 음식과 알코올, 고지방이 전립선과 혈관에는 야간 폭탄이 됩니다. 나트륨과 알코올은 몸을 붓게 만들고 혈압을 올리고 방광과 전립선 주변 혈관을 자극해요. 혈관 안쪽 벽에는 더 많은 기름때가 끼고 염증의 불씨가 더 활활 타오릅니다. 둘째, 과한 카페인.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커피를 여러 잔 마시고 저녁에도 졸릴까봐 또 한 잔. 카페인은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밤에도 자주 깨게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커피가 당신의 수면과 야간 뱃뇨를 계속 깨고 있을 수 있어요. 셋째,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과 TV. 파란빛은 뇌를 계속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고 깊은 잠에 못 빠져죠. 깊은 잠에 못 빠지면 뇌 부교감 신경이 전립선과 혈관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몸은 쉬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은 더 무거워지고 악순환이 이어지죠. 넷째,
뜨거운 좌욕과 사우나를 만병통치약처럼 믿는 태도. 적당한 온도의 좌욕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뜨겁고 너무 오래 하는 좌욕과 사우나는 오히려 고환과 음낭 온도를 올리고 정자와 남성 호르몬 생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자주 뜨거운 자극을 주면 혈관이 늘어차 넣었다 자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피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 이야기. 피부가 건조하면 로션만 바르면 되지 하고 향이 강하고 알코올과 여러 화학 성분이 들어간 바디 제품을 성기 주변까지 바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촉촉한 것 같지만 이 향료와 알코올이 점막과 연약한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 따가움, 심지어 습진과 염증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성분이 단순한 바세린은 이런 자극성 성분이 거의 없고 피부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부비에는 화려한 향의 제품보다 심플한 바세린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해요. 좋다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내 몸을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 질문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몸의 구조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수도관 밸브 같은 구조입니다. 이대 위에는 소변이 고이는 물탱크, 방광이 있고 그 아래로 전립선이 요도를 감싸쥐고 있고 그 밑으로 긴 관, 요도가 내려와서 음경 끝까지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면 이 밸브 주변이 두꺼워져요. 그러면 물줄기, 즉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시원하게 다 나오지 않은 느낌, 잔뇨감이 생기고 밤에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구부러지고 좁아진 수도관을 상상해 보세요. 물이 콸콸 나가는 게 아니라 찔찔 새듯이 나가는 모습, 몸 안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음경 안에는 해면체라는 스펀지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미세혈관이 촘촘히 얽혀 있어요. 발기력의 핵심은 이 해면체 안으로 피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입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산화질소 스위치가 잘 작동하면 피가 쫙 몰리면서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혈관이 딱딱해지고 기름때가 끼고 염증이 있으면 피가 충분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도 금방 빠져나와 버립니다. 여기에 피부의 역할이 더해집니다. 음경과 음낭, 회음부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속옷과 계속 마찰되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서 압박이 심하면 이 부위 신경이 점점 예민해져요. 작은 통증과 가려움도 크게 느껴지고 뇌는 여기는 불편한 곳이라고 기억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야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발적 발기조차도 불편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몸은 점점 더 이 부위를 피하려고 하고 발기력에 대한 불안은 커지고 자신감은 줄어듭니다. 여기서 바세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상해 볼게요. 샤워 후에 얇게 바른 바세린이 피부 장벽을 코팅해 줍니다. 속옷과의 마찰을 줄여주고 건조로 인한 미세균열과 상처를 막아줘요. 그러면 이 부위 신경이 받는 자극이 줄어들고 뇌로 올라가는 불편하다는 신호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야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발기 과정이 덜 불편하게 느껴지고 몸은 여기는 괜찮은 곳이구나 라고 다시 배울 수 있어요. 전립선이라는 밸브, 혈관이라는 배관, 피부라는 보호막. 이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당신의 소변, 발기, 활력, 심지어 자존감까지 결정합니다. 몸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제 오늘 밤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지 정리해 볼게요. 바세린을 바르는 것보다 먼저 빼야 할 것들부터입니다. 첫째, 저녁 7시부터 8시 이후 과도한 수분,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전립선과 방광이 밤새 과로하지 않도록 수분 타임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오후 늦게까지는 물을 충분히 마시되 저녁 7시 이후에는 조금씩 줄이고 특히 자기 전 2시간 안에는 물, 맥주, 커피,
차를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밤에 방광이 과하게 차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둘째, 늦은 밤, 짠 국물, 라면, 족발, 삼겹살 같은 고지방, 고염 야식을 전립선과 혈관을 붓게 만드는 야간 공격으로 인식해 보세요.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보상이 아니라 오늘 하루 고생한 몸을 한 번 더 괴롭히는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최소 주 5, 5일은 이런 야식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엔 허전할 수 있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성기 주변의 강한 향, 알코올,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샤워젤 바이러 비누 사용을 중단해 보세요. 이 부위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고 손으로 살살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도 피하시고 씻은 후에는 완전히 잘 말려주세요. 습하고 자극적인 환경이 계속되면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 쉬워지거든요. 넷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는 수면 준비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파란빛 대신 조도를 낮춘 조명, 가벼운 스트레칭, 심호흡, 짧은 명상. 이런 것들이 부교감 신경을 깨워서 전립선과 혈관, 뇌가 회복 모드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그대로 둔 채 바세린만 바른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세린 루틴은 이 모든 디톡스 뒤에 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먼저 공격을 멈추고 그 다음에 회복을 도와야 해요. 이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밤마다 바세린은 어떻게 어디에 얼마나 바르면 되나요? 샤워를 마친 뒤 몸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향료가 없는 순수한 바세린을 준비하세요. 첫째, 성기 전체와 음낭, 그리고 허벅지 안쪽이 맞닿는 부위, 속옷과 마찰이 많은 부분에 아주 얇게 펴 바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과하게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손으로 문질렀을 때 미끄럽기보다는 막이 살짝 형성된 느낌 정도면 충분해요. 둘째, 회음부, 그러니까 음낭과 항문 사이의 부위도 살짝 신경 써주세요. 이 부위는 전립선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얇게. 셋째, 이 시간을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야간 리셋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바세린을 바르면서 짧게 회음부 스트레칭이나 골반적인 수축 운동, 흔히 말하는 케겔 운동을 같이 해보는 겁니다. 항문과 회음부를 살짝 조였다가 5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풀어주는 것을 10회 정도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전립선 주변 혈류와 근육톤이 함께 자극됩니다. 넷째, 이 시간을 나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써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지? 요즘 내 몸은 어디가 힘들어하고 있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 발기력에 대한 불안과 실패 경험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해요. 뇌는 이 시간을 편안함, 안전, 회복과 연결 짓게 됩니다. 여기에 테스토스테론과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식습관이 더해지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규칙적인 단백질 섭취, 적당한 건강한 지방, 충분한 채소 과일, 비타민 D, 오메가3, 아연,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는 남성 호르몬과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세린 루틴은 이런 전신관리와 함께 갈 때 발기력과 활력이 더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표를 그려볼게요. 이 루틴과 생활 습관 교정을 시작하면 몸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변할까요? 첫 2주.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피부입니다. 건조감, 가려움, 마찰 통증이 줄어들고 속옷이 닿을 때의 불편감이 줄어듭니다. 밤에 자다가도 예전처럼 자꾸 만지게 되거나 긁게 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작은 희망을 느낍니다. 4주 전후 밤에 깨는 횟수가 조금 줄거나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가 쉬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고
머리가 덜 흐릿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은 자발적인 아침 발기를 다시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내 몸이 완전히 포기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전립선 비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감소하면서 소변 줄기, 선욕, 자신감이 서서히 회복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처럼 20대 때처럼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나이에 맞는 건강한 수준을 목표로 삼는 게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바세린 루틴과 수면 루틴, 식습관 조절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조금씩 조정해 나가요. 6개월 이상이 되면 이 루틴은 더 이상 특별한 관리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본 생활 습관이 됩니다. 밤마다 바세린을 바르는 시간은 그냥 자동으로 손이 가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발기력과 활력도 나이에 맞게 안정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대 내 몸을 내가 돌보고 있다는 주도권의 감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도 꼭 드려야겠죠. 바세린은 어디까지나 보조 도구입니다. 전립선 비대나 발기부전이 심한 경우,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병원 가기 부끄럽다, 귀찮다 하면서 버티는 동안 상태는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겁을 들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적의 한 방은 없고 하루아침에 다 해결해주는 마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정보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당신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알아야 바꿀 수 있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나이 탓, 성격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몸과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오늘 밤 침대 옆에 바세린 한 통을 두고 물을 조금 일찍 끊고 스마트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고 내 몸을 잠깐 만져보고 살펴보고 다독여 줄지 말지. 그건 당신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배우자와 가까운 친구 한 사람과 꼭 나눠보세요. 야, 이런 얘기 있더라. 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셔도 좋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신의 몸과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오늘 밤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세요. 당신의 몸은 그 변화를 분명히 기억해 줄 겁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더 편안하고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